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원픽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하나 켜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켰어요. 지금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많은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면 과연 증시는 어떻게 될까? 코인은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는 어떤 변동이 있을까? 이거를 미리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 소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읽는 게 이제 데이터로 보는 전쟁의 경제하.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로 추정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야 증시가 산다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과거의 전쟁 중에 최악은 일본 진주만 공습으로 주가가 20%가량 끌어내려서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한국 전쟁, 9.11 테러 순으로 주가 하락폭이 컸다. 그러니까 가장 전쟁 중에 최악인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주가가 20%가량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고조가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고삐를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이제 파급 효과가 큰 유럽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원자재 시장은 격악질에 시달리고 있다. 무조건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면 뭐 증시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모든 게 그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암호화폐가 지금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과연 이 전쟁이 진짜로 이제 터졌을 때, 지금 전쟁 초일기인데 진짜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12만 명이 집결했다. 이 얘기는 이제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은 전쟁의 방아쇠를 쥐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말 싫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면서 2개월 이상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일 오늘이죠. 오늘 푸틴이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을 명령했다. 이는 돈바스 지역이 원래 이제 독립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그거를 풀어주면서 그와 동시에 군대를 진입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암호화폐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죠? 저도 에이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에이다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결국에는 추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세계 증시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고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까지 요동치고 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런 위기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전쟁은 확실히 금융시장에 큰 악재로 꼽힌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전쟁이 났는데 뭐 코인이 상승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LPL 파이낸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악재로 적용한 전쟁은 일반 진주만 공습이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이 공습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당일 3.8% 떨어진 데 이어 이후 주가를 143일간 19.8%로 끌어내렸다. 143일간이라는 거는 엄청난 저거죠. 30일로 나누면은 거의 뭐 한 4-5달을 계속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으로 1.1% 하락에 그쳤지만 이후 주가는 71일간 주가를 하락시켰다. 세 번째는 한국 전쟁 소식으로 직후 5.4% 하락이 이어서 23일간 주가를 12% 이상 떨어뜨렸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초유의 9.11 테러는 테러 발생 직후 뉴욕 증시를 4.9% 하락시킨 데 이어서 11일간 11.6%를 떨어뜨려서 네 번째에 해당된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 이슈만 하더라도 주가를 10%
10% 이상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하락시킨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기간을 두고 하락을 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쟁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일단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쟁의 여파는 평균적으로 한 22일간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한 달 동안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까지는 약 4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47일까지 이제 됐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죠.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예고 없이 터진 전쟁들이었는데 주식시장이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 소식을 접했고 충격도 클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아무런 예비가 없고 예고가 없었는데 이런 전쟁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주식을 모두 냈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많지 않지만 예고된 전쟁의 경우 금융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스웨즈 운하 국유화 선언을 계기로 발생한 이스라엘과 영국의 이집트 침공 때는 전쟁 전에 최고조로 뉴욕 증시를 짓눌렀지만 막상 전쟁이 터진 후에는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는 주가가 폭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지난 12월 3일 이후에 80여일간 뉴욕 증시를 비롯해 세계 증시에 악재로 전명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예고를 하고 있고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긴장이 지속된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국지전으로 단기간에 끝난다면 오히려 세계 증시는 악재 해소 소재로 받아들여 반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반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저는 100% 반등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지금 발생될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좀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인 원칙의 대응 전략.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코인 투자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1은, 원화 투자. 2는 선물 투자. 자, 원화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선물 투자, 그러니까 원화 투자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반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일반 코인 투자와 선물 코인 투자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원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안. 1번, 떨어질 때마다 물 탄다. 자, 원화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야 돼요. 여기서 겁을 먹고 물을 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코인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한참 후에를 기다려서 회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근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쫄지 말고 팔지 마라. 네, 절대 쫄지 말고 팔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전쟁이 난 직후에는 분명히 코인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하락을 하는 게 이미 그 앞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를 이제 예고를 했었죠. 주가와 코인은 항상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예고를 한 영향으로 이제 점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전쟁이 만약에 실제로 딱 발생이 되면 그날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쫄지 말고 그냥 물을 타시면 돼요. 그리고 팔지도 마시고요. 다만 코인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코인 종목으로 비트코인
에이다,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 정도의 코인에 투자할 것을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자, 코인 엄픽 선물반이 있기도 한데, 선물 투자는 잘 아시겠지만 청산가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돈을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제일 지금 베스트 대응은 지금 선물을 팔아야 한다. 근데 이 선물을 쉽게 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 60%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쉽게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산가를 확인해라. 먼저 청산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산가가 되기 전에 물타기 매수를 걸어두어라. 네, 물타기 매수를 걸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물을 계속 타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더 이상 물을 못 탈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선물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있으신 사람들은 청산가를 확인하고 청산가 밑으로 하락하면 거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청산가를 더 밑으로 떨어뜨린다. 지금은 숏이 맞아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숏을 타는 게 맞아요. 보통 숏을 타면 좀 약간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숏을 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지금 욕심을 내면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해칭하려면 여기서 얘기해드렸죠. 청산가가 되기 전에 물타기 매수를 걸어두어라. 그래서 청산가 오기 직전에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예, 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코인 언픽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제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물론 코인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언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